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오늘은 깜짝 놀란 일본 문화 시리즈 방송편입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해서 일본어도 서툴고 아는 지인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방에서 TV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본어가 나오니 듣기 연습도 되고 일본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TV 속 일본 여성들이 가슴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키는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작고 아담한데 희한하게 가슴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자랑하듯이 엄청나게 다 까고 방송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예능을 보는데 뒤에 패널석에 여자들이 주르륵 앉아있는데 다들 훌러덩 패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대사가 없더라고요. 즉 그녀들은 장식품이었습니다. 뭔가 대사를 치러 나온 게 아니라 1시간의 긴 방송 동안 시청자들의 눈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 도구입니다. 그것을 위해 뒤에 인형처럼 진열되어 있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안 치고 채널을 고정시키니 이게 바로 날로 먹는 방송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못 보는 풍경인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그라비아 모델의 방송 출연. 그라비아 모델이라 하면 수영복이나 야한 복장을 하고 사진집을 내는 섹시 여성들입니다. 일본에는 그라비아 모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서점에 가면 그녀들의 사진집 코너가 있어서 남자들이 그 앞에 서서 아주 진지하게 사진집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집 외에도 전문 잡지도 많아서 매달 새롭게 나오니까 서점이나 편의점의 인기 코너입니다. 그들이 잡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예능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야시시한 비키니를 입고 심지어 만져보기 체험까지 예능으로 소화합니다. 이처럼 19금 몸매 자랑 방송이 자연스럽게 방영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호스트도 당당히 방송에 게스트로서 출연합니다. 본인 직업을 소개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여자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돈을 쓰는지 파란만장한 무용담을 솔직하게 늘어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최연소 호스트라고 해서 4살인데 호스트 모습을 한 애기까지 등장.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니즈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미리 모습을 꾸몄는데 호스트처럼 보여서 최연소 이케맨 호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네요. 지금은 훈남 청소년이 되어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음지의 직업인 호스트를 오히려 선망의 직업으로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머리통 때리기. 우리나라에서는 장난으로라도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머리를 때리면 그야말로 절교하자는 얘기죠. 머리는 인간의 자존심이니까요.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건 오직 칭찬하기 위해 쓰다듬을 때 귀엽다, 착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로 쓰담쓰담 할 때만 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 방송에서는 장난칠 때 서슴없이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돌, 개그우먼, 우리나라 한류 스타도 일본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다들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때리기의 유래는 일본의 만자이 개그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자이 개그란 두 명이 짝을 이뤄 익살스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개그입니다. 한쪽은 보케라고 하여 당하는 바보 역할, 다른 한쪽은 쯔코미라고 하여 공격하고 혼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케가 쯔코미한테 맞거나 혼나는 모습을 개그로 승화시켜 웃음을 자아내는 기법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머리통 때리기, 발로 차기 등을 과장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개그맨이라는 직업정신, 웃기기 위해선 어떤 고통도 마다 않는 그 프로 정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번째, 도계자 문화. 일본에서는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용서를 비는 도계자 문화가 있습니다. 의역하자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 강도의 사죄 느낌입니다. 근데 사죄할 때뿐만 아니라 진지한 부탁을 할 때도 이렇게 도계자를 하더라고요. 도계자는 사죄뿐만 아니라 간청의 목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대마초 피다 적발된 남자 연예인이 대중을 향해 도계자를 하며 사죄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계자 할 사람이 대체 몇 명이야. 참고로 최근
도계자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사과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도계리찌라고 합니다. 뒷다리를 들음으로써 머리가 더욱 깊숙이 땅에 처박히게 되어 도계자보다 몇 배 강력한 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상대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때 도계리찌를 함으로써 화라산 같은 분노를 완전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땅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이 사과를 어떻게 안 받아줘. 셀러리맨들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맹렬히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5번째, 범죄자 얼굴 공개.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가해자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분위기가 되어서 심지어 살인자도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고 살인자에게 비난의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나 고구마처럼 답답해서 막 사적 제재를 가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큰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일본은 의외로 사이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뉴스에 얼굴이 완전 시원하게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는 잘못했지만 범죄자의 가족은 죄인이 아니잖아.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그 가족도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건 연자제 아니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절도를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간 형이 실수로 집주인 할머니를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동생의 삶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본인이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낙인 때문에 어딜 가도 냉담한 시선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인이 생겼지만 살인자의 동생이기에 이별을 겪게 되고 취업을 해도 손가락질이 따라옵니다. 어디로 자리를 옮겨도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소문은 금세 퍼지게 됩니다.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제 자신의 아내, 아이까지 살인자의 가족의 멍해를 대물림할 위기에 처합니다. 동생은 외칩니다. 살인자는 형인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거야?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근데 왜 나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때 회사 사장이 말합니다. 자네 억울한가? 억울하겠지. 그러나 살인자는 알아야 하네. 본인 때문에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거. 가족이 고통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살인자가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하게. 상당히 인상 깊은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사회가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작가의 이런 연자제 옹호의 시선은 상당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작품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추천합니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 냉철한 사회 시선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라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깜짝 놀란 일본 문화 방송편 중심으로 소개해봤습니다. 달나무의 일본 문화 일본 생활 이야기 안녕 곁두툰. 그럼 더욱 재미있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